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제 옆에는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한화 이글스의 2020년 새 시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즌 전망까지 좀 해볼 텐데, 일단 한화 올 겨울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쵸. 하나도 이를 갈고 있는 팀 중 한 구단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 시즌 순위가 분명히 마음에 안 들 거란 말이죠. 마음에 안 들죠. 그쵸. 당연히 절대로 마음에 안 들 수 없는 순위였잖아요. 예. 일단 하나를 잘 안다는 레전드 음. 정민철 단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죠. 네. 그 뒤에 발빠른 행보들이 좀 저는 엿보였는데 드래프트나 트레이드 쏠쏠한 자원 영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온 선수들, 이혜진 기자, 어떤 선수들이 들어왔죠? 일단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정진호 선수, 이해창 선수, 이현호 선수가 왔고요. 그렇죠. 또 자유계약 선수로 음. 김문호 선수, 최승준 선수가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장시환 선수를 영입했고요. 네. 그다음에 부상에서 복귀한 하주석 선수나 네. 또 징계에서 해제된 이용규 선수도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하나의 성적은 9위였습니다. 2018년 성적은 3위. 6계단에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하주석 선수, 이용규 선수, 이 두 선수가 팀 전력에 보탬이 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팀 타선이 다 꼬이게 됐고요. 거기에 마운드 역시 사정이 썩 좋지 않았기에 순위가 6계단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이 두 선수, 특히 하주석 선수, 이용규 선수가 팀 전력에 확실하게 합류하고, 또 2차 드래프트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야구를 잘 아시는 해설위원들 평가는 2차 드래프트를 가장 쏠쏠하게 전력 보강을 한 팀이 바로 하나 이글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최승준 선수, 김문호 선수도 충분히 팀 전력에 보탬이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정민철 단장. 이제 정민철 단장은 제가 2015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14년부터 18년까지 하나 이글스 스포츠월드에서 담당을 하면서 정민철 단장하고, 그때는 이제 MBC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죠. 얘기를 하면 하나 얘기만 하면 이게 눈이 반짝반짝. 그렇게 하면서 하나에 대한 애정도 많고요. 일단 또 팀에서 따르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투수 코치를 하면서 코칭 스태프 생활을 하나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민철 단장은 하나 팀 내 곳곳 사항을 다 잘 알고 있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제일 강한지를 잘 알고 있는 단장이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를 현재 좀 다시 강팀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정민철 단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전력 플러스 된 요인 중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시환으로 꼽아요. 왜냐면 이 트레이드 지성준 선수하고 트레이드가 됐을 때 야구계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성준의 모두가 이제 놀랐을 때, 롯데가 지성준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놀랐을 때, 장시현 선수 저렇게 줘서는 안 되는데 롯데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시현 선수가 지금 약간 주변 평가가 눈이 떴다. 10승이 보장되는 빠른 볼을 던지는 선발 투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세현 선수에 대한 한영덕 감독의 기대,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 장세현 선수는 팀에서 굳건한 그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팀에 상당히 도움이 줄 것 같다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롯데 담당을 하셨으니까 장세현 선수는 좀 어때요? 롯데에서 넘어갔으니까. 사실 롯데에서도 장시환 선수가 아깝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 선수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런데 그런 만한 선수기 때문에 트레이드 매물이 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출혈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장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선배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가능성, 잠재력을 좀 입증을 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성적은 27경기에서 13패, 평균 자책점이 4.95지만 그 안에 경기 내용을 보면 확실히 장시현 선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을 좀 떴다. 이런 그리고 평가가 선발 어떻게 나오기도 보면 합니다. 첫 해였는데도 음. 그 선발 로테이션을 거의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안 거른 걸로 알고 네.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승패는 뭐 투수가 모든 거를 뭐 맞습니다. 좌지우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10승을 노려볼 만한 자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드래프트에서 정진우, 이해창, 이현호 이런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확실히 하나는 주전 뎁스가 그렇게 깊은 팀이 아니니까 팀 전력이 뎁스가 깊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정진우, 이해창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김문호, 최승준 선수 등이 올 시즌 좀 고류 기영의 그러니까 중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1군으로서 주전으로서 풀타임을 뛰어본 팀 이해창 선수 정도는 빼고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터져야 한다. 터져야 한다. 터지지 않으면 아니 변수가 많은 선수들이라고 해둡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승준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SK에서는 좀 자리가 없었고 사실 2017년이었나요? 16년이었나요? 그때 월간 MVP까지 받고 와 이제 최승준 선수가 이제 빛을 보는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좀 부상으로서 좀 그게 안 됐는데 좀 많이 갈고 닦은 것 같아요. 최승준 선수하고 통화를 해보고 하면 확실히 올 시즌을 맞는 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른데 잘 풀렸으면 하고 또 정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 있었으니까 이 선수가 그쵸. 백업인데 다른 팀에 가면 주전급이라고 했는데 정진호 선수가 얼마나 활약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이맘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하나가 특히 지난해 이맘때 제가 강조했던 말 있죠. 이렇게 시즌 전에 작년 이맘때 아마 이혜진 기자가 방송하면서 시즌 전에 이렇게 구설수가 있는 팀들이 가와 만사선 그렇죠. 그렇게 팀이 흔들리면 시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올해는 전혀 하나의 그런 구설수도 없었고 오히려 이영규 선수가 주장 완장 오히려 정면 돌파로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작년에 어떤 과오를 올해 그냥 앞서서 전면에서 좀 해결을 하고 그렇죠. 털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주장 완장 이제 선수단 투표가 됐는데 선수들도 지금 주장 이용규 선수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확실히 좀 시즌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플랜대로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용규 선수가 또 인터뷰 보니까 이를 확 깨물었더라고요. 워낙 기량이 있는 선수고 국가대표 센터필더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한화에는 좀 베테랑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런 선수들 또 올해 FA 계약도 좀 몇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이 좀 딱 중심을 잡아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좀 해봅니다. 자, 올 시즌 하나의 강약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선발진 가장 궁금한 건 선발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그렇죠. 일단 외국인 선수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한 시즌을 팀에서 경험을 해봤다는 점이 이 서폴트 체드베 선수 이 선수들이 올 시즌은 더 나은 시즌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한번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적응을 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물론 막 도미네이트한 이런 피칭 모습은 몇 차례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중타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1년을 경험한 이 경험치가 올 시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장시환 선수가 분명히 가세에서 선발진의 힘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세 명을 받쳐줄 선발 로테이션. 뒤에 4, 5 선발. 장민재 선수, 김민우 선수, 김진영 선수, 여러 가지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자원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기량을 보이느냐,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나는 이 마운드의 뎁스. 그러니까 물론 마무리 정우람 선수 확실하고 중간 개투지는 여전히 저는 정상급 전력이라고 보는데 선발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장세영 선수에게 10승을 기대한다면 나머지 4, 5 선발 정도는 8승, 7승 정도를 맞춰줘야지만 하나가 안정적으로 5강권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4, 5 선발이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불펜진의 과부하도 매번 있었던 만큼 조금 그렇죠.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올해 하나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한용덕 감독이 되지 않을까.
재계약 우리가 마지막이죠. 아. 예, 올 시즌 이제 재계약이 걸려 있는 시즌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감독이 마지막 해가 되면 초반에 좀 무리수를 많이 두거나 예, 시즌 중에 뭔가 포인트가 됐을 때 우리가 봤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한영독 감독이 과연 이 팀 자체를 이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묵묵하게 이렇게 잘 이끌어 주느냐, 이 포인트도 상당히 하나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제가 한영독 감독이 처음 선임되고 마무리 캠프 그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가 이제 하나로서는 이제 우승에 도전하는 그때 당시 말은 그거였는데 지금 예, 그 정도 전력은 지금 되지는 않았는데 예, 감독이 서두르게 되면 이 팀의 리더가 서두르게 되고 팀의 리더가 흔들리게 되면 밑에는 다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 중심을 잡고 이끌어 주느냐, 예, 요게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는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가을 야구를 경험도 했고 실패도 했잖아요. 천당과 지옥을 왔죠. 네. 그만큼 경험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갔고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좀 걸음이 느려지더라. 그거를 상대로 올해는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거를 그래요. 좀 집대성한 또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네. 한영 감독 개인적으로도 뭐 친하고 같이 이제 전화할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올 시즌을 준비하는 각오나 이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딱 좀 투사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뒤에 시즌 전망 최종 순위를 예측할 때는 제가 좀 박한 평가를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 하나에 대해서 좋게 좀 얘기를 하자고요. 일단 저희보다 조금 더 행복 회로를 돌려줄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담당 뭐 지금 회사를 이직한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좀 리그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지 기자일 때보다 가깝게 들여다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끼고 스포츠월드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후배한테 전화해서 하나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담당 스포츠월드 권용준 기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텐데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너네 팀장이에요? 네. 나는 전전 팀장인가? 안녕하세요. 예, 권영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애리조나 캠프를 다녀오셨죠, 하나.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나요? 분위기가 제가 걱정했던 것과 180도 다르게 너무나 뜨거웠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하나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에 또 이용규 선수가 새롭게 주장을 맡았고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용규 선수나 김태균 선수처럼 고참 베테랑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면서 네. 오히려 더 모든 선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영독 감독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 시즌 이제 재계약의 마지막 해, 그러니까 계약의 마지막 해다. 그래서 혹시 이제 좀 마지막 해야 되니까 서두르거나 좀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이번 캠프를 지켜본 한영독 감독은 좀 어땠나요?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어떻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하영덕 감독님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이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올 겨울에도 한영덕 감독님이 사실 이제 계약 마지막 해니까 좀 이렇게 외부 영입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셨지만 이제 또 구단과의 얘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뭐 한영덕 감독님이 내가 계약 마지막 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한영덕 감독님은 그런 이제 구단의 방침과 감독님이 생각했던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기조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봐도 한영덕 감독님이 지금 하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초가 탄탄한 팀으로 만들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약 마지막에 순위가 좀 치열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준비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당초 예정대로 질문을 많이 안 할 텐데 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뭐 강점, 약점을 살짝씩 꼽아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예. 담당 기자가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선배. 예. 일단 하나는 이게 큰 가장 약점인데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어떨까요? 약점 이게 저 뭐 올 시즌 뭐 프리뷰 개념이라고 들었는데 네. 사실 하나가 그렇게 상위권 뭐 5강 싸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 전력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는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 맞아요. 이게 가능해질 수도 있고 오. 완전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오. 좋습니다. 이게 바로 토종 3선발인데요. 네. 작년과 마찬가지로 J. 이 토종 3선발이 버텨주지 못하면 올 시즌은 작년과 크게 다를 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종 3선발이 토종 3명의 선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는 외국인 선수 다섯 두 명과 번째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이 토종 국내 선발 3명의 선수가 어느 정도 사실은 크게 지금 어쨌든 재작년에 불펜으로 순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쨌든 불펜을 만들어 가고 있고 토종도 뭐 한 명은 10승을 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3명의 투수가 최대한 로테이션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네. 그래야 불펜도 안 흔들리고 야수진도 안심을 하고 이제 투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이제 토종 3명의 선수 선발 이 토종 3명의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유력한가요? 일단 장시환 선수는 오케이. 나머지 두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감독님 직접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네. 일단은 JJ 펀치 제가 한번 기사로 썼는데 장시환, 장민재 선수가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좀 이제 실전을 더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장시환 선수는 사실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 제가 좀 살펴보면은 믿음이 그렇게 팬들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작년에 처음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고 네. 뭐 10승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테이션을 다 지켜주는 것. 그렇죠. 네. 이제 그것만 좀 해주면 그리고 장민재 선수도 사실은 작년에 선발 전환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네.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부침이 흐지부지는 모습을 있었죠. 보였거든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포크볼 하나로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구를 하나 더 지금 연말을 했어요. 새로 예. 개발한 건 아니고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공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공을 스프링 캠프에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명의 선수가 좀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이제 뭐 민우 선수나 저기 누구야 김희환 선수나 이렇게 좀 네. 김희환. 네. 예. 선수나 이렇게 해서 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장시환, 장민재는 확정이고 한 명이 더 이제 좀 연습 경기를 통해서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하나 이글스의 올 시즌 성적 정확히 몇 위 정도를 예상을 하십니까? 순위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5강 간다고 폭망했는데 뭐 다 틀려요. 뭐 이거 뭐 다 돗자리 깔아야죠. 예. 그래도 냉정하게. 저는 올해도 5위를 예상하겠습니다. 이야, 이 너무 저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팀 보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아까 생각을 해요. 지금 5강 전력 아니라면서요. 냉정하게 그 이제 토종 3선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제가 뭐 스프링 캠프에서 봤던 모습들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사는 그런 돌고 또 모습들이랑 도는 법이니까요. 무엇보다 네. 지금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감독님
이제 코칭 스태프와 네. 이제 김태균, 이용규 등 이제 베테랑 선수 이 둘 사이에 굉장히 끈끈함이 생겼어요. 아, 예. 예, 이게 작년과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게 가능해지면서 팀 전체가 너무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져서 네. 좀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타면 충분히 지금 이 외야지는 거의 뭐 경쟁이 피 터지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고, 네, 내야도 하주석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네. 하주석 선수가 오면은 사실은 정은원 선수 부담도 덜어지고 그렇습니다. 송강민 선수도 부담이 덜어지거든요. 내가 뎁스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진짜. 그 주전들은 예, 몇몇만 보면. 예, 그래서 하주석 선수가 가세하면서 이 내야진도 굉장히 이 수비 부담이 좀 덜면 하주석 선수가 수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비 네. 부담이 좀 덜면은 그게 또 방망이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부분에서 내야도 탄탄하고 일단은 그런 이제 토종 3선발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5위를 잡아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예상하는 5위권 내의 순위에 들어있는 구단들을 밀어내기가 벅차요 사실은. 굉장히 벅찬 상태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뭐 사실은 4, 5위권 팀과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 순위는 5위다. 예. 왜요? 뭐 해놓고 나니까 이상해요? 아니 내년 3월에도 이런 방송을 또 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5위를 예상했는데 내년에도 하나 담당을 하겠다니 선포입니까? 예? 야구 팀장님? 이거를 계속 이렇게 계속.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권영준 기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라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부탁하지도 않았어. 선배가 준다면 받아야지. 네, 라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 끊었죠? 네. 당신 선배잖아요. 내 전 후배였고. 물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예. 권영준 기자가 보면, 하나의 담당, 이 애정. 저는 북일고를 나왔어요. 천안 북일고를 김태균하고 같은 반이요. 하나의 담당이 애정이 샘솟는 애정이 남다른 말씀 못 기자인데. 들었지만. 그래요. 근데 되게 좀 이게 올해도-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순위를 물어보면 또 내가 담당이니까. 사실 담당이면 조금이라도 잘하길 바라는 사실 그렇죠. 어떤 응원이 있잖아요. 맞아요. 팬이 돼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라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맞아요. 아니 뭐 이번 사례가 아니라 뭐 저도 작년 같은 경우 마지막까지 조금 그래. 네. 그 구단에서도 보고요. 그 하나 홍보팀에 보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명이 쫙 있어요. 이시성을 가진 분인데 홍보팀 관계자 중에 과장급인데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더라고. 권영준 기자는 5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예상도 해야 되죠. 쿨하게 한번 가볼까요? 저는 하나의 성적. 네. 아까 제가 롯데를 7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드네요. 저는 8위 정도로 봐요. 확실히 변수가 이 팀도 변수가 상당히 많다고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제가 장시현 선수 칭찬도 좀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작년보다는 성적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권영준 기자 말대로 5강급 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전력이 좀 떨어진다. 특히 지금 2차 드래프트나 자유계약 선수로 데려온 선수들이 터져야지만 더 순위 상승을 좀 폭이 좀 높게 잡을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 계단 상승한 8위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8위. 이모 씨 죄송합니다. 하나. 자, 이희진 기자는요. 이것도 참 어려운 정말 질문인데. 네. 저도 숟가락 살짝 얹겠습니다. 8위로? 8위로 가겠습니다. 전화 오겠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이글스의 2020 시즌 전망을 해봤고요. 권영준 기자, 스포츠월드의 야구 팀장이죠. 권영준 기자하고 또 통화를 해봤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